불교계가 좀 뭐 이렇게 들썩들썩하진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안 그럴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집도 이제 그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물결이, 수도하는 그 절집 도량까지 자본주의 해일이 덮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돈으로, 종속되고, 자승이 그런 정치를 참 잘한다고 보죠. 자승 전 총무원장. 총무원장이죠. 뭐 지금 뭐 제일 상황 노릇하니까. 오죽 정치를 잘했으면은 그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 들어서는데 도움이 됐고, 또 본인은 이명박 시절에는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상임 고문을 맡아가지고 직접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데리고 와서 봉사에 와서 법회 때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를 내치셨죠, 스님께서. 그 이상득 의원하고 둘이 앉아서 그 부탁 안 하는 데서 내가 난 그거 못한다 하고 딱 잘랐죠. 그게 이제 저하고 자승하고의 이제 관계가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안 보는 모양새가 된 건데, 그래요. 이명박 같은 사람, 아주 정치를 잘하고 양심적이고 훌륭한 정치인을 일정한 부분 도와주거나 응원하는 거, 전 누구든지 투표권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MB는 그 당시에 정과 14범이었어요. 사기 정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을 지원하면서 이제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해서 400억 넘게를 이제 조계종에서 문화재 그 관람료를 안 받는 대신 정부 돈으로 그 예산을 충당해주기로 했다는데, 자승이 원장 하는 동안에도 계속 관람료 받는 문제는 시끄럽습니다. 맞아요. 한국 산악인 숫자가 1000만입니다. 1000만 산악인이 그 명산 대철이 있는 그 상봉에 올라가려면 절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을 안 하는데 왜 돈을 내느냐 그래서 시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천은사고, 뭐 속리산도 그렇고 신흥사도 그렇습니다. 대청봉 가려면은 신흥사 안 들리고 가도 돈을 내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몇십만 원 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기분 나쁘죠. 보지도 않는데 그렇죠.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가진 욕을 다 먹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뭐 산적이다, 길 막아놓고 도둑놈이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관람료를 받다가 욕 먹을 때는 어떻게든 관람료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돈을 매기니까 관람료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돈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이제는 관람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그 재물로부터 욕심이 끊어지고, 그야말로 일의 일발로 가사 하나 떨어진 옷 하나로 수행해야지. 부처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절이 생기고, 또 절이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를 보호해야지 되고 유지해야지 되고, 또 거기에 또 새로 건물도 지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화가 필요는 합니다. 그럼 필요한 재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결국은 그 문화재 관람료라는 것이 저희 절집안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물론 문화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관람료 받아가지고 그 종교단체가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선조들이 남겨놓은 좋은 법당과 훌륭한 그 부처님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보조해주는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니까 보조는 해주는데 그 해주는 그것이 어떤 표현을 낳느냐 하면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은 거기에 책임자가 알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교 능력도 없고 법문할 능력도 없고 뭐 아무 능력이 없고 계획을 청정하지 않아도 그 절 주지만 맡으면은
주주가 없게 차면 그냥 돈이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구조.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승이 이번에 포교를 하자, 전법하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연주되는 데는 요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서울 근교의 가장 가까운 아주 유명한 기도처입니다. 관악산 연주대는 거기는 누가 주지래도 올라와서 그 기도하면서 불전을 놓는 사람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절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포교를 안 했어요. 전법도 안 하고. 그리고 전법할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말을 못 하니까. 그 불교를 포교하자고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떠나자 했거든? 떠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오니까. 기도처에도 오고, 좋은 도량 관광지, 좋은 그렇죠. 참, 법주사나 속리산이나, 뭐 다, 신흥사나, 통도사나, 그냥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전법을 하러 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가진 손가락 짊어지면서 돈을 받다가 느닷없이 뭘 떠난다는 거예요. 불교를 포교하러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다가 불교를 포교하러 떠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기시키려고 떠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같이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중생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럴 때 거기 가서 그분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게 포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자들한테 손잡고 오고 가면서 돈 400억 받는 걸로 포교가 되는가요? 그걸로 뭐 잘 짓고 뭘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 불교가 가는 길은 자승이라는 사람이 총무원장직을 내놓고도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자승이 총무원을 대한민국 조계종을 대표하는 것 같이 그렇죠. 뭐 윤석열이랑 또 대통령이랑 사진 찍고 김건희 여사랑 또 사진 찍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뭐 자별한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저희 평화의 길에서 여러 번 인터뷰 했던 저희 명진 TV에서 인터뷰했던 진우 스님의 말에 의하면은 문화재청하고 외교부에서 자승 개인의 그 상월결사 법인이 사람 모아서 인도 순례를 떠났는데 인도 순례 갈 때 국가가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했어요. 외교부가 다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국사가 된 거죠, 이제. 거기다 또 꼴불견인 거는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요. 이명박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저희들한테 무슨 표라도 줄란가 싶어서 그 새벽에 또 우르르 또 떠나는 날 그 새벽 5시에 조계사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전부 배꼽 인사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정청래, 이광재, 권인수 등 여러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자승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배꼽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왕사가 된 거지. 무학대사 뭐 이런 분들 같이 이제 국사 왕사가 돼버리고. 굉장한 거죠. 신은 그 지난 그 대선에 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해서 이 불교도 대회 승려대회를 이제 연다고 했을 때 저희 오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됐지 않습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었고 그 자승 전 총무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그 1등 공신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 자승 전 총무원장의 그 밀월 관계가 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그 신륵사란 절이 있습니다. 윤석열. 그 신륵사의 그 자승의 그 조카 상자가 되는 세영이라는 세영 스님. 거기에 이제 주지를 하고 할 때부터 저는 인연이 좀 맺어졌다고 봐지고 있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이럴 때 감노수라고 그래서 자승은 계속 끝없이 조계종이 시주돈 가지고만 할 수 없다. 뭔가
영업을 해야지 된다.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감노수 사업.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진로라는 그 물 만드는 예, 예. 회사에다가 감노수라는 그것만 붙여가지고. 예, 예. 상표 붙여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한 병당 얼마씩을 이제 조계종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받기로 했는데 예, 예. 그걸 그 뭐라고 합니까? 페이퍼 컴퍼니? 예, 예. 그러니까 유령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예, 예. 예, 그 회사로 그 돈이 들어가게 만드는데 예, 예. 그 유령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이사가 예, 예. 자승의 친동생 이호식이라 그러는 사람이 그 있고 예. 그 회사 주소가 예, 예. 성형수술로 이름이 났던 정이라는 예, 예. 주식회사가 이재용도 성형수술했던 그 성형외과 병원으로 주소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죠. 예, 예. 그 사건이 났을 때도 그냥 적당히 무혐의 처리해서 말았고 장주 스님이 예, 예. 은정 그 빌딩에서 행정장학회. 도박했다는 거를 예. 본인이 자기까지 내놓으면서 예, 예. 결국은 고소 고발을 했는데 예, 예. 그것도 그냥 불송치 안 하고 그냥 말아버렸고 그 전부 다 그 검찰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윤석열과 맺어진 오래된 인과관계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네요. 그러니까 자승도 예전에 예. 자승도 이제 그 윤석열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은혜를 그 이 승려대로 갚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정치적 이해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승려대로 갚았을 뿐만 아니고 예, 예. 그 템플스테이 이명박 때 예, 예. 템플스테이 자금 받은 거를 국가 그 이제 그 예산을 받은 거를 예, 예. 청문회 그 문화사업단에서 예, 예. 각 사찰에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예, 결정하는데 문화사업단에서 결정할 때 예, 예. 문화사업단 단장이나 문화사업단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자승의 그 직계들이 앉아서 자승말을 듣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가 마음에 드는 절에는 예, 예. 돈을 보내고 예, 예.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돈을 안 템플스테이 돈으로 정치를 했군요. 그렇죠. 또 거기서. 그럼 이번에 그 문화재 그 이제 관람료 예. 안 받고 국가 예산이 그 나오는 400억에 대한 예. 돈도 예. 결국은 총무원에서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아. 문화사업단에서. 그럼 뭐 사찰 같은 경우는 총무원에 이렇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다음에 자승이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또 찍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예, 예. 자승의 권력을 유지하는 통치 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께서는 그 이 불교계와 그 정권과 이런 이런 밀월 관계가 국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뭐 정치하고 예, 예. 권력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낼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예. 정치하는 사람도 교회하고 절에 다닐 수가 예, 예. 있고 또 저도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고 예, 예. 누군가를 그 사람 괜찮아 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것이 야합을 해가지고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주거나 받거나 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예, 예. 그거야말로 야합이고 부정부패고 종교와 권력이 서로 협잡질을 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예. 훌륭한 정치인, 예, 예.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예, 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예, 예. 신도들한테 그런 정치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예.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뭐 입장을 갖는 거는 저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